예, 저 김성원입니다. 다른 거 질문을 하려다가 우선은 저기 존경하는 김병우 의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셨고 좀 이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은 이제 7월 초서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거 이제 PPT 보시면서 같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이거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지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갖고 지난 7월달에 의원실에서 정부 대응 추진 현황 자료 요구를 했더니 8월달에 뭐라고 답변이 왔었냐면은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 중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서 청와대 저기 노영민 비서실장인가요? 그분이 방역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자화자찬을 하고 그 일주일 뒤에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발생이 됐어요. 파주에서 10번째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뭐 방역 체계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랑 아까 저희 국무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셨을 때 인체에 대한 감염이라든가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저께 그 메르스 의심 환자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가 방역 체계 개편 현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고 조사한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대재앙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다행히도 경기 북부 쪽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하여튼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예. 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어쨌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감사원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메르스라든가 인체 감염병에 대해서 그렇죠. 지적을 하시던 감사원에서 한 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인데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전염병에 관련된 거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그것을 좀 인용할 부분은 인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국무조정실에 한번 여쭤보니까. 아니요. 그게 병의 감염 경로라든가 어떤 또 이 백신의 유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동물 감염병이고요. 예,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방역 체계 시스템을 좀 한번 폭넓게 해야지. 이거는 뭐 동물 접촉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원인조차 파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이왕 단 거 했으니까 지금 저희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위 임찬우 운영실장이 단장 맡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거든요.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유희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지 반환의 문제는, 결국은 지자체, 반환한다고 해가지고 반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한번 나서 주셔야지 돼요. 정부가 해결해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자체가 그만큼 희생하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에 합당한 그런 대응을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대우를 해주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런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좀 부담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 국정 현안 조정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 PPT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은 우리 지금 9월 24일, 25일 11차 SMA 즉 한미 방위비 부담금 1차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자, 국무조정실장님 뭐가 있냐면은 이 SMA의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그러니까 경비 부담에 관한 겁니다. 지금 방위비 부담금을 1조로 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6조로 하느냐. 자, 이 논의는 제가 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안에 저기 제10차 SMA 그 논의를 했을 때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자의 관계 당국은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 보시면서 같이 제 질의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감원 스케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 노동자 감원 계획은 올해만 168명이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가요. 이 주한미군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 하청할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유희동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다가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10차 협정했을 때 보면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대폭 인상했고 또 인건비 부담률도 88%로 상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동자들은 계속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은 매우 지금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내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요. 해서 이 11차 SMA 협상 TF에서 이 주한미군 우리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해고하고 하청할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저기 국무조정실 산하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원단에서 이 백 데이터들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통해서 총리께서 이 부분은 나서 주셔야지 이것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국익에 대한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보훈처 할 때도 하겠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과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끝까지 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기 방역 체제 개선 그 부분과 지금 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해서 우리 조정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먼저 아까 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에 관련된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부대 안에 있는 거는 미군이 자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거는 지자체가 선 조치를 해주면 국가가 그거를 보전을 하고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구상을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감당을 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먼저 선 조치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소파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에 구상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 문제가 그동안에 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방위비 협상 그 관련해서 그 말씀 주신 그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이 문제도 그 충분히 그 안에 그 올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협상 도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미군 기지의 오염의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그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경우든지 서로가 이렇게 그 수용 가능하고 형평성에 맞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기관 증인 두 분한테 질의하기로 한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